숙제를 하나도 안 했는데 근데? 그냥? 네. 그냥 279번도 좀 재밌는 문제여가지고 한번 풀어주고 싶어서 풀었네 그래도. 자, 수업 영상 링크하고 다시 보내주실 수 있어요? 네, 수업 끝나고 보내드릴게요. 정인성 맞죠? 네. 자, 그리고 오늘 분필이 제가 쓰던 게 없어져가지고 그 좀 안 좋은 분필 쓰는 바람에 평소에도 그렇게 판서가 좋진 않았는데 더 안 좋을 예정이라 죄송합니다. 일단 양해의 말씀 드리고. 자, 이게 왜 풀어주고 싶었냐.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의 문제들은 그냥 다 공식 대입하고, 게다가 여기 유형 보시면은 공통 현의 길이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건데, 그러니까 그 앞에 이제 대부분의 공통현 아니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이런 문제를 풀 때 그냥 공식 대입해서 문제를 풀면 된다고 했어요.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공식에만 대입하면은 문제를 해석하기가 좀 어려워져요. 이거는 좀 그림을 그려봐야지 해석이 되는 문제라서 한번 다뤄보고 싶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 넓이가 최소인 걸 구하래요. 한마디로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은 되게 많죠. 그리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은 상당히 많아요. 그거는 이제 저번 시간 한번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언제가 가장 최소인가를 따져볼 때 그냥 단순히 공식을 이용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나타낸 거고 이 k 값을 이용해서 원을 결정하는 거였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최소값을 가장 이 원의 넓이가 최소값이 되게 하는 걸 구해라 라고 하면은 복잡해져요 되게. 이거 전개해가지고 그러면은 x제곱의 개수는 1-k가 나올 거고 y제곱의 개수도 1-k y제곱 그리고 플러스 여기 1창의 개수들도 k가 들어간 다음에 그러면은 이거를 다시 원의 방정식꼴로 만들어 주려면은 양변을 1-k로 나눠주고 다시 완전 제곱꼴로 해주고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림을 좀 그려서 보면은 좀 더 쉽고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공통현이 지금 여기에요 여기. 이 공통현을 기준으로 보면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면서 가장 작은 넓이의 그러니까 넓이를 최소값을 갖는 원의 크기는 이 공통현을 지름으로 갖는 이런 원의 형태가 될 때 원이 최소값이 됩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씩 계산할 필요 없이 이 문제의 관건은 공통현 길이 구해서 그 절반의 길이 어차피 구해질 때 절반의 길이부터 구해죠. 그냥 그 절반의 길이를 먼저 구하고 그거에 제곱한 다음에 파이 곱해서 원의 넓이를 구하면 된다 라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일단 그러면 현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 원의 중심이 여기가 원점이었고 현의 방정식 구해야겠죠? 그러면은 그거는 하듯이 하면은 이런 방정식이 나오니까 이거를 이제 정리하면은 이렇게 될 거고 원점에서부터 이 직선의 방정식까지 거리 구하면 d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길이 d가 이렇게 나온 거고, 반지름의 길이가 여기가 루트 5였고, 잘못했네. 4, 1. 아니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잘못 썼나? 일, 4, 아 맞는데? 아 맞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루트 5분의 2다 라고 하면은 이거 피타고라스 이용해가지고 이 길이가 5 마이너스 5분의 4. 안녕하세요. 루트 5분의 21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를 제곱해서 구하면은 이 빨간색 원의 넓이는, 이거의 넓이는 5분의 21 파이가 된다.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거 잘못했구나. 잠시만. 4, 1 플러스, 여기가 플러스구나.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3이고 여기가 3이죠. 네, 맞아. 그래서 d가 루트 5분의 3이 되고, 여기의 길이가 루트 5분의 4가 되고,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5분의 4니까 5분의 16 파이가 된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관건은 이제 그림을 그려서 저 현을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리면 된다 라고 하는 게 이 문제의 관건이어서 한번 좀 얘기해 보고 싶었고요. 이해됐죠? 자, 그리고 진도를 나가 볼게요. 자, 보시면 이제 점의 평행 이동에서 이걸 좀 할 건데, 이게 좀 단순해 보이긴 하는데 처음 하면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잘 따라오시길 바랄게요. 우선 보시면은 평행 이동이라는 거 정의부터 보면은 도형을 일정한 방향으로 일정한 거리만큼 이동한다 라고 하면서 점의 평행 이동이 하나 나옵니다. 점의 평행 이동이라는 거는 이렇게 좌표가 주어졌어. 좌표 평면 위에서 이렇게 점이 주어졌을 때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 그걸 이제 점의 평행 이동이라고 하는데, 점의 평행 이동을 얘기를 할 때 이렇게 x축 방향, y축 방향으로 나눠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이게 보시면은 5,4를 표시한 건데, x축 방향으로 지금 여기 플러스 3만큼, y축 방향으로 플러스 3만큼 이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기존에 2,1에서 플러스 3만큼 해서 5,4가 된 거죠. 이거를 이제 좀 일반적인 상황으로 바꿔보면은, 자, 여기를 x1, y1이라고 했을 때 이거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이동했다고 치면은 이 이동한 평행 이동한 이 지점의 점은 x1 플러스 a, y1 플러스 b만큼의 좌표를 가진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점의 평행 이동 자체는 그렇게 어려울 게 없죠. 그리고 만약에 지금은 둘 다 플러스인 상황이니까 하나는 이제 마이너스인 상황을 가정해 보면은 여기 이쯤이라고 두고 여기가 x1, y1 그러면 y축으로는 플러스 b만큼 x축으로는 마이너스 a만큼 되는 거니까 이쪽의 좌표는 x1 마이너스 a y1 플러스 b만큼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점의 평행 이동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형의 평행 이동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자, 도형의 평행 이동이라는 거는 거기는 이제 뭐 fx, y라고 하는 이제 평소에 보지 못했던 그런 함수의 형태가 나타나는데 보면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보통 2차 방정식을 나타내면 y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죠. 그리고 보통 이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fx는 x제곱 플러스 y 플러스 x 플러스 1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냥 여기서 말하는 fx, y는 그냥 이걸 저런 식으로 나타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시면은 자 거기에 적혀 있는 점이 이런 식으로 x축으로는 플러스 a만큼 y축으로는 플러스 b만큼 평행 이동한 상태라고 쳤을 때 이거하고 똑같이 도형을 평행 이동시키면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플러스 a만큼 플러스 b만큼 이동했는데 도형에서 대입을 할 때는 x-a, x-b를 넣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를 대충 그 1차 방정식으로 예시를 들면은 기존에 이런 방정식이 있어요. 이게 y는 x-1을 표현한 겁니다. 자, 이거를 한 점이 여기 있다 치고 이 점이 여기서 이쪽으로 이동했어요. 그러면 x축으로는 a만큼 이동했고 y축으로는 b만큼 이동했다고 했을 때 자, a하고 b가 여기서 a하고 b가 모두 양수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x축으로는 마이너스 a만큼 이제 이동을 하게 된 거고 y축으로는 플러스 b만큼 이동하게 된 거죠. 화살표로 표현하게 되면 마이너스 a만큼 되는 거고 y축으로는 플러스 b만큼. 그러면은 이 점이 처음에 x1, y1이라고 쳤을 때 여기는 x1, 플러스 a, 마이너스 a y1 플러스 b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모든 점들이 다 이런 식으로 x축은 마이너스 a만큼 y축은 플러스 b만큼 다 이동을 해서 새로운 원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런 직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 직선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보면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점을 이만큼 평행 이동시킨 점들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해라 라고 할 때 어떻게 했냐. 자취의 방정식을 구할 때 새로운 그 문자를 써가지고 여기다가 이거는 대문자 x, 이거는 대문자 y라고 생각할게요. 지금 x1, y1을 다 썼으니까. 그 다음에 각각 이 여기서 x1은 x 플러스 a 이런 식으로 x1에 대해서 식을 나타내게 되죠. 그리고 y1은 y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이 x1 플러스 콤마 y1이 이 직선 위의 점이었으니까 이거를 여기다 대입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 노란색 점의 좌표는 직선의 방정식은 y 마이너스 b는 x 플러스 a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직선의 방정식이 나타나게 될 거고,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이건 그냥 다시 소문자 x, y로 표현해도 되겠죠? 그래서 y 마이너스 b는 x 플러스 a 마이너스 1 그리고 한쪽을 y만 남겨두게 되면 여기 플러스 b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되면서 어떤 변화가 거쳐졌냐. x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 옮겼다면 여기는 괄호 쳤을 때 x 플러스 a라고 표기가 된 거고, y축으로 플러스 b만큼 평행이동을 했다면 원래 여기 마이너스 b라고 표기가 됐어야 될 게 좌변을 넘으면서 여기 플러스 b가 된다.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이제 다른 예시를 한 번 더 들어보면, 만약에 이런 직선이 있고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직선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평행 이동시켰어요. 이만큼 a, b. 이번에는 그 a, b 부호 따로 얘기하지 않고 그냥 이 길이 자체를 a, b라고 그러니까 평행 이동한 방향까지 포함해서 a, b라고 할게요. a하고 b가 그 부호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이 점을 그냥 x1, 플러스 a, y1 플러스 b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래프 상에서 좌표 평면을 이렇게 대충 가상적으로 그려놓고 보면은 a는 음수겠죠. a는 음수니까 x1 플러스 a가 사실 여기 뭐 마이너스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을 건데, 아무튼 좀 일반적인 상황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니까. 자, 그런 다음에 그럼 이 점을 지나는 평행 이동한 직선을 구해봐라 라고 하면은 다음과 같이 구해집니다. 이거는 이제 y 마이너스 b는 m x 마이너스 a 플러스 n 이렇게 될 거고, 이거를 보통 이제 y를 좌변에는 y만 남겨두면서 식을 정리하게 되면 여기는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직선의 방정식에 있어서 x축으로는 a만큼 y축으로는 b만큼 옮겼을 때의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 라는 거고, 좀 더 복잡한 상황, 예를 들어서 2차 함수 같은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은 똑같아요. 똑같이 해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x에다가는 x-a를 넣고 y에다가는 y-b를 넣어주면 됩니다. 2차 방정식 예를 들어서 y는 mx제곱 플러스 nx 플러스 뭐 c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치면은 이거를 a, x로는 a, x는 a, y는 b만큼 평행 이동했다고 쳤을 때 이렇게 표기해 줄 수 있죠. y 마이너스 b는 m
바로 x-a의 제곱 플러스 n x-a 플러스 c 이렇게 표기를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게 완전 제곱꼴이면 이런 꼴이었다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y-b는 이것도 b도 이제 우변에다가 그냥 써줄게요. y는 m x-a n 제곱 플러스 c 플러스 b다. 이런 식으로 표기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설명했던 거는 좌표가 평행 이동할 때는 그대로 반영하는데 이 평행 이동한 그 값대로 그대로 반영을 하는데 플러스로 반영을 하는데 왜 그래프 이런 직선, 곡선 같은 데서는 x-a, y-b를 대입하느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줬던 거고 이제 지금은 이제 그걸 좀 있더라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그냥 이런 식으로 생각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바로바로 x가 a만큼 이동하게 되면은 x 자리에다가 x-a를 대입하고 y가 b만큼 이동하게 된다면은 y 자리에다가 y-b를 대입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도형의 평행 이동이에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52페이지 347번을 보시면 여기 문제는 간단하죠. 그 점 3,2를 점 1, 네, 들어오세요. 네, 늦을 수도 있죠. 학생들은 점의 그 도형의 평행 이동 개념은 알죠? 네. 네. 방금 그 개념에 대해서는 살짝 얘기한 거니까 그냥 바로 문제로 들어갈게요. 책 가져왔어요. 네, 잘했어요. 자, 그래서 347번 문제를 좀 보면은 점 마이너스 3,1을 1,-4로 옮기는 평행 이동이래요. 그러면 이 평행 이동이 각각 x축, y축으로 얼마만큼 옮겨졌냐를 보면은 여기서 x축으로는 플러스 4만큼 이동한 거고 y축으로는 마이너스 6만큼 이동한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점 어떤 점이 있는데 x1, y1 이런 점이 있는데 이게 이 평행 이동에 의해서 5, 마이너스 2로 옮겨졌어요. 그럼 이거는 그냥 반대로 해주면 되죠. x1에서 플러스 4를 했더니 5가 되는 거니까 x1은 1이 되는 거고 y1에서 마이너스 6을 했더니 2가 되는 거,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면 x1은 4. 그래서 원래는 1,4였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351번 문제를 보시면 직선 AX 자, 이런 문제죠. 여기서
이 앞에 이 직선을 x축으로는 4만큼, y축으로는 n만큼 평행 이동했대요. 그러면은 그게 이게 됐다고 했으니까 이거를 그대로 해보면 a 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y 마이너스 n 마이너스 a 플러스 1은 0이다 라는 직선으로 이제 평행 이동이 된 거죠. 이거에 의해서 그게 3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6과 같다. 이거하고 평행하다고 했나? 아 이거다 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 이 두 개가 같다라는 거니까 이것도 이제 정해지지 않은 개수를 이제 미정계수라고 하는데 미정계수를 이 두 개를 비교하면서 알 수가 있겠죠. A는 보시면은 두 개가 같아야 되니까 A는 3이다 라는 거고 이 N을 구하기 위해선 이쪽을 좀 전개를 해주면 여기가 N-A 플러스 1인데 A 아까 3이라고 구했으니까 N-2가 되겠죠. 이게 마이너스 6이랑 같다 라는 거니까 N은 8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A하고 N을 구해서 더해주면은 11이 된다. 아 이것도 있네. 여기도 있네. 여기도 있었네요. 이렇게 해서 다시 해주면 마이너스 4A 플러스 2N 마이너스 A 플러스 1 해주면 마이너스 5A 플러스 2N 플러스 1이니까 A가 3이어서 여기 마이너스 15 되고 또 빼온 거 없지? 2N 네. 되고 이게 마이너스 14 플러스 2N인데 이게 6이죠. 마이너스 6이죠. 그러면 2N은 8 N은 4 아이 N은 20 N은 2N 20 맞죠? N은 10 이렇게 해서 A는 3, N은 10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아니죠? 8 맞잖아. 아니 왜 이러지? 2N은 8 해서 N은 4 구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자, 넘겨서 유형 3번. 자, 355번 보면은 이제 원의 평행이동이 나왔습니다. 원도 똑같아요. 그 x축으로 지금 a만큼 옮기고 y축으로 마이너스 b만큼 옮겼죠. 그러면은 이걸 평행이동한 모습은 다음과 같이 되겠죠. 이게 x, y가 x 플러스 a, y 마이너스 b 이렇게 평행이동 했으니까 이거를 평행이동하게 되면은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b 제곱은 1이다. 이런 방정식이 만들어질 거고 이게 여기구나. 이게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y 플러스 4는 0이다 라고 했으니까 그때 a, b를 구해보시오 라고 하면 이것도 이거를 완전 제곱꼴로 고쳐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마이너스 4 플러스 4 플러스 1 해서 반지름이 1인 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이거와 지금 여기에 있는 숫자와 여기가 같아야 되고 여기와 여기가 같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은 플러스 1 b는 마이너스 2 그렇게 되면 a는 마이너스 4 구해줄 수 있겠죠? 그렇게 a는 마이너스 4고 b는 마이너스 2다 라고 구해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355번까지 좀 풀어봤고 좀 앞으로 넘겨서 이건 추가적으로 그냥 좀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한번 해보는 건데 어디까지 넘기냐면은 32페이지까지 한번 넘겨봐요. 이제 그 도형의 평행 이동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그 원의 접선의 방정식 있잖아요. 이 접선의 방정식에 보면은 이 공식이 원의 중심이 원점일 때의 공식입니다. 그럼 원의 중심이 원점이 아닐 때의 공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보시면은 첫 번째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그러니까 지금 다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다 라고 하는 원의 중심이 원점일 때의 공식이니까 이거를 이게 아니라 좀 더 일반적인 상황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제곱이다 라고 하는 좀 더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접선의 방정식들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게 원래는 원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있었다면 이게 원점이 옮겨가고 여기에 원이 생기고 여기에 직선이 생기겠죠. 그럼 이거는 이 얘기는 이 직선을 이렇게 이만큼 평행 이동한 것과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그러니까 이때의 접선의 방정식이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m제곱 플러스 1 이거였다면 이거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 거죠. 그러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은 y 마이너스 b는 m x 마이너스 a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라는 좀 더 일반적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고 밑에 접선에서 원의 접선의 방정식 상황을 한번 보면은 접점이 주어졌을 때 원의 방정식 이거는 좀 모양이 달라가지고 지금 원래 상황에서는 자, 접점이 주어졌을 때 여기가 x,1이라고 주어졌을 때 x1, y1이라고 주어졌을 때 이 원에서의 접점이 x1, y1이면은 이 접점에서의 방정식 이걸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이걸 구하고 싶으면은 먼저 원점에서의 접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마이너스 b만큼 이동했고 마이너스 a만큼 이동한 점이겠죠. 아이고.
그러니까 여기서의 접점은 x1 마이너스 a, y1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먼저 구해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x1 마이너스 a x 더하기 y1 마이너스 b x y는 r 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될 거고, 이거를 다시 이만큼 평행 이동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직선의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게 x1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a 플러스 y1 마이너스 b x y 마이너스 b는 r 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접점의 방정식에서 접점을 구하는 거는 이렇게 원점일 때 여기다가 x1, y1 그냥 앞에다 붙여서 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착각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의 접선의 방정식 구할 때 x1, x-a 플러스 y1, y-b는 r제곱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게 이제 그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이제 얘기해 봤고, 자 알아두면은 언젠간 쓸모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더 어려운 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문제에서 이걸 알아두면은 쉽게 문제를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알려드렸고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359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이제는 이제 평행 이동의 활용 유형인데, 직선 y는 3x-1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a만큼, 마이너스 2a만큼 평행 이동한 게 이 원을 2등분 한다고 하네요. 그럼 원을 2등분 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원이 있을 때 직선의 방정식이 원의 중심을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명제에 대해서 배우겠지만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해가지고 역도 성립을 하고 그 주어진 명제도 성립을 하는, 정방향과 역방향이 모두 성립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원을 2등분 한다는 얘기는 직선의 방정식이 원의 중심을 지난다는 얘기고, 반대로 직선의 방정식이 원의 중심을 지난다는 얘기는 원을 2등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의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면 원의 중심이 여기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죠. 그리고 이 직선의 방정식이 평행 이동한 거는 y는 3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a 이렇게 되고, 그 얘기는
이게 이 점을 지나간다는 얘기니까 대입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2는 3,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a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5a 플러스 2 그래서 a는 5분의 4다 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 여기가 플러스였구나. 이렇게 되면 a가 4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a가 4다 라고 구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참고로 제가 이거 문제를 어디서 봤는데 이게 앞쪽에 있었나? 그 문제가? 그 원 말고도 넓이를 이등분하는데 중심을 지나는 그런 도형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정사각형, 직사각형, 이런 것들은 원의 이 도형의 중심, 이것들도 도형의 중심을 지나가는 게 넓이를 이등분하는 그런 도형들이고, 그렇다고 막 마름모, 평행사변형, 이런 것들도 원의 중심을 지나갈 때, 이 도형의 중심을 지나갈 때 도형의 넓이가 이등분되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에서 원 말고도 이렇게 도형으로 얘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잠깐 얘기했고요. 자, 그 다음에 48페이지 펴가지고 점의 대칭 이동에 대해서 해볼게요. 자, 보시면은 이것도 이렇게 표로 돼서 나와 있는데 굳이 암기를 할 필요는 없고 직접 한번 해보면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우선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X축에 대해서 대칭을 하는 거죠.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는 건데, 처음에 여기가 X, Y였다고 하면은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 Y축 값이 그대로 똑같이 X축을 지나서 반대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 그 얘기는 여기의 값이 Y였다면 여기의 값은 마이너스 Y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가 X, 마이너스 Y가 된다 하는 거고, 이번에는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게 되면 아까와 같은 논리로 Y 값은 그대로인데
x 값이 여기가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는 거라서 y축 대칭 이동할 때는 x 값의 부호가 바뀝니다. 그리고 원점 같은 경우 원점 대칭 이동이라는 거는 원점을 기준으로 점대칭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결국에는 여기에 길이가 같게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x 여기가 y 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길이가 똑같이 x y가 될 거고 이거의 좌표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그러니까 점대칭이란 거는 원래의 점에서 x, y 두 개 다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주면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y는 x 대칭, 선대칭인데 y는 x라고 하는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점이 x1, y1이라고 하면 이만큼 가서 이만큼 똑같이 더 간 다음에 점이 생기는 거고 이 지점은 이제 y1, x1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나중에는 어떤 함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까도 점의 평행 이동에 대해서 배운 다음에 도형의 평행 이동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게 뒤에 얘기가 나와 있나? 그런 표현은 없거든요. 이 x는 y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도형을 예를 들어서 이런 함수가 있다고 쳤을 때 이걸 대칭 이동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제 이걸 나중에 역함수라고 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역함수의 특징이 뭐냐면은 원래 원함수 fx가 y는 fx다 라는 게 성립했으면 역함수에서는 x는 fy다 라는 게 성립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고 싶었던 건 뭐였냐면은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게 되면은 x축과 y축의 위치를 바꿔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런 식으로 굳이 암기할 필요 없이 문제를 보면서 그 그래프를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이런 식으로 부호가 어떻게 바뀌고 아니면 위치가 어떻게 바뀌고를 생각해보면서 유도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 문제 하나만 간단하게 풀어보고 쉬었다가 할게요. 363번을 보시죠. (363번을) 보시면은 점 P2, 1이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하는 점을 q라고 해요. 그러면 이것도 q 바로 나오겠죠. q는 마이너스 1, 2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점 r은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으니까 x축은 x값은 x좌표는 그대로 있고 y값이 마이너스가 붙는 거니까 2, 1 이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이 세 개의 삼각형 P 2, 마이너스 이 세 개의 삼각형의 무게중심 구하는 공식 그거는 1단원에서 했죠. 3분의 2 더하기 2 더하기 마이너스 1 하면 3 3분의 2 더하기 1 더하기 마이너스 1 하면 2 그래서 1, 3분의 2다 이런 식으로 구해줄 수 있었고, 뭐 중요한 거는 대칭 이동해서 문제를 이렇게 풀 수 있다 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한 10분 쉬었다가 할게요.